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재풍 변호사입니다. 유재풍 변호사의 법률 이야기. 오늘은 착오로 계좌 이체된 돈 과연 내가 인출해 쓸 수 있는지 여기에 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통장에 한 1억 원 꽂히면 어떤 기분이 좋으시겠죠? 이거 웬 횡재야 하고서 이제 한번 빼서 좀 써야 되겠다. 돈 쓸 때도 많은데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내 것도 아닌데 착오로 내 통장에 들어왔다고 해서 함부로 쓰면은 횡령죄라는 걸로 처벌받거든요. 형법 355조에 보면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어요. 왜 그런지 한번 저희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흔히 이제 착오로 들어오는 경우는 전혀 제3자에게 보내야 될 것이 잘못돼서 내 통장에 들어온 경우가 있고, 또는 내 통장에 들어올 돈이 뭐 한 50만 원 들어와야 되는데 5천만 원 갑자기 이제 잘못해서 그 보낸 사람이 뭐 동그라미를 잘못 눌러가지고 그럴 수도 있고 이제 그런데요. 바로 이런 모든 것들에서 내 통장에 꽂혔다 해서 들어왔다고 해서 그게 내 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그 착오로 보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보관하는, 그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위치에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형법 355조에 보면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 그러니까 함부로 쓴 거죠, 하거나 아니면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 횡령죄가 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 대법원 판례는 기본적으로는 어떤 계약 관계에 의해 가지고 재물을 보관하는 그런 관계에 서야 되겠지만, 그러한 계약 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사례에 의해서, 우리 법률적으로는 조리라고 하는데요, 그런 거에 의해서 또는 사회 상규에 의해서 보관해야 될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은 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착오로 보낸 사람이 내 통장에 제3자에게 보낼 것을 내 통장에 넣는다거나 아니면 액수가 막 부풀려져서 왔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내 돈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그 보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보관을 맡은 재물을 보관하고 있는 자의 위치에 선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원인 없이 나한테 이제 들어온 돈이 있으면 보관해서 그 요구에 따라서 다시 돌려야 될 그런 책임이 있기 때문에 횡령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송금 의뢰인이 다른 사람의 예금 계좌에 자금을 송금 이체했을 때 받은 그 다른 사람은 은행에 연락해서 돈을 돌려주거나 아니면은 잘못 보낸 사람이 나에게 연락이 왔을 경우에 바로 돌려줘야 될 책임이 있고요. 그렇지 않고 그것을 돌려주지 않고 내가 내 거다 생각하고서 함부로 빼서 쓰게 된 경우에는 바로 형사상의 횡령죄를 구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이렇게 처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내가 사용은 안 했는데 그냥 계속 반환해달라고 잘못 보낸 사람이 요청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돌려주고 있으면 민사상의 부당이득이 돼가지고 부당이득 반환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하면 재판에서 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찌됐건 간에 착오로 내 통장에 돈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빨리 돌려주는 것이 사리상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게 원칙이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살아가는 이야기, 억새와 갈대 얘기 좀 하고 싶은데요. 올가을에는 억새산 2군데를 다녀왔습니다. 지난 10월에는 울산의 간월제라는 데 다녀왔고요. 11월 초에는 11월 첫날 제주도에 갔다가 산군부리 억새밭에 다녀왔습니다. 억새, 가을 정말 억새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하늘 이렇게 흔들리는 흰 억새꽃 이렇게 바라보면 정말 아름답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나라의 억새산으로 유명한 산들이 있잖아요. 포천의 명성산 유명하죠. 또 영월의 민둥산이라든가 보령의 오서산도 유명하고요. 전북의 장수의 장안산, 그리고 창녕의 화왕산도 유명하고, 경남 산청과 합천의 황매산, 울산 간월제와 또 사자평,
사자평 같은 경우 한 100만 평 된다고 하는데요. 굉장히 유명하죠. 그리고 제주도에서도 요즘 유명한 데가 새별오름이라고 있답니다. 저는 지난번에 가려다가 시간이 없어서 산군부리만 들렸다 왔는데, 뭐 위에서 지금 말씀드린 그런 산들 저는 한 번씩은 다 가봤습니다. 작년에도 이제 장안산 한번 또 가본 적이 있고요. 그 전에 백대명산 다니면서 위 산들을 대부분 다 이제 가봤는데, 여러분 옛날 가요 중에 고복수 씨가 부른 짝사랑이라는 노래 중에 보면 의악새슬 피우니 가을인가요? 뭐 이런 구절을 아시죠? 의악새슬 피우니 가을인가요? 그런데 이제 그 의악새란 것이 바로 억새의 사투리다, 이렇게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억새와 갈대의 차이 아세요? 억새는 산에도 살고 또 물가에도 삽니다. 그런데 갈대는 물가에만 삽니다. 그리고 억새는 키가 좀 작은 편이고 갈대는 키가 좀 커요. 그래서 적어도 2m 내지 3m 정도 크고, 좀 억새는 말보다는 굉장히 부드럽게 생겼는데 갈대는 좀 오히려 억새게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열매를 보면 억새는 이게 무슨 하늘 날리는 듯한 그런 그 꽃인데요. 그 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이제 갈대 같은 경우는 수수 열매 같아요. 그래갖고 그게 이제 익으면은 벼같이 팍 숙여집니다. 그런데 억새는 이렇게 반 정도만 이렇게 숙여져 있고 이게 완전히 숙여져 있지는 않거든요. 흔히 구별할 때 산에 사는가 물에 사는가. 그래서 갈대는 무조건 물에 사는 거다. 억새는 물에도 살고 산에도 살고. 그리고 또 갈대 유명한 서천에 뭐 그 장안 가기 전에 그 강가에, 금강가에 아주 유명한 JSA 촬영지도 됐던, 거기 아마 요즘 가면 오히려 늦가을에 갈대가 굉장히 많이 펴 있을 것 같아요. 한번 가보시겠어요? 의악새슬 피우니 가을인가요? 지나친 그 세월이 나